손흥민이 현재 놀라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꿈인가요? 생신가요? 차범근님께서 활약한 7, 80년대에는 아마도 국내 팬들은 신문으로만 접하기 때문에 그의 위대함이 와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차범근의 전성기와 맞먹는 활약을 하고 팬들은 경기를 접하면서 제대로 그 분위기에 취해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11경기에서 10골을 넣으며 득점 선두와는 한 골 차의 득점 2위, 토트넘은 리그 1위이고 주말 경기인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를 통해서도 1위를 유지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막 4개월 만에 이달의 선수상은 이미 한 번 수상했고 팀에서 이달의 골 3연속 선정되고 12월도 아마도 이달의 골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잠깐 11월 이달의 골에 대해서 토트넘 내에서 살짝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윙크스가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엄청난 골을 성공을 시켰는데 어떻게 손흥민의 맨시티전 골이 선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윙크스가 골을 넣긴 넣었죠. 그런데 인터뷰에서 슛이 아니라고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골의 중요성에 더 포커스를 맞춘 선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손흥민은 슈팅 대비 득점이 50%가 넘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상황입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를 넘어서 유럽 5대 리그에서도 탑3 안에 드는 수치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재계약에 열을 올리며 이탈리아 매체에서는 6년 계약까지 예상하며 메가딜이 될 거라 추측하고 있고 B클럽들도 더욱 고심하며 손흥민의 영입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맨체스터 시티의 스털링은 손흥민보다 2배 이상의 주급과 이적료도 높게 평가되는 선수지만 이번 시즌 형편없는 실력을 보이며 맨시티의 득점 가뭄의 원인이 되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는 아자르가 베일보다 더 심한 유리몸이란 것이 발각되면서 골머리를 섞다 보니 팀은 자칫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초 탈락이란 성적을 거둘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 위기는 모면하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맨유는 팀 순위는 6위까지 올라와 있지만 죽음의 조에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패하면서 결국 유로파 리그로 강등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보다 비싼 몸값을 하는 선수들의 활약이 별 볼 일 없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치솟고 있는 손흥민은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에서도 월드 클래스 9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미 명장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월드클래스 논란을 종결시켰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근 맨유의 레전드인 퍼디난드는 유튜브 운영 중 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 온 아시아 선수 중 가장 좋은 선수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어리그 역대 아시아 최고의 선수를 논하려면 박지성 대 손흥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손흥민이 아무리 멋진 활약을 하고 있어도 박지성을 뛰어넘었다고 쉽게 답하긴 어렵습니다. 먼저 포지션이 다르고 손흥민조차도 박지성을 존경의 대상으로 볼 뿐만 아니라 2020년 5월 AFC에서도 가장 위대한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를 투표했는데 은퇴한 지 10년이 지난 박지성이 손흥민과 1%밖에 차이 나지 않는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박지성은 우선 7년 동안 세계 최고의 클럽인 맨유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205경기 출전에 27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 명장이라 불리는 퍼거슨 밑에 있었고 퍼거슨조차도 회고록에서 박지성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난 언제까지나 그를 내 퍼스트 선수로 여길 것이다. 박지성과 같은 선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모든 감독들의 꿈이자 바람이다. 그의 유일한 단점은 자신이 세계 최고 중 하나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퍼디난드는 2002년부터 무려 12년 동안 맨유 소속으로 최고의 센터백으로 명성을 날렸던 선수입니다. 맨유의 모든 전성기에 퍼디난드가 있었죠. 그는 당연히 박지성과도 함께 뛰었습니다. 과거에 퍼디난드는 박지성을 평가할 때 최고의 공간 지배자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퍼디난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퍼디난드는 표정부터가 매우 곤란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박지성을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엄청나게 많은 선수와 함께 경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는 대단히 프로페셔널한 아시아 선수인 박지성도 있었다. 아마 여러분은 박지성을 자신의 팀에 넣고 싶어 했을 것이다. 나는 그가 안드레아 피를로를 경기에서 지워버렸던 것을 기억한다. 피를로는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도 박지성이 침대 아래 있는 듯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박지성은 축구에서 골을 넣는 의미의 중요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2009-2010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AC 밀란을 상대하면서 박지성에게 주문을 합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볼을 만지는 것이 아니다. 패스를 하는 것도 아니다. 피를로다. 그것이 전부다. 퍼거슨 감독은 이례적으로 박지성을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강수를 두게 되는데, 이 말을 수용한 박지성은 AC 밀란의 핵심 피를로를 숨도 못 쉬게 할 만큼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경기에서 12km를 뛰는 기염을 토하며 공수 양면에 드러나지 않는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퍼디난드도 그걸 인정하며 박지성을 언급한 것이죠. 그러면서 손흥민에 대해서는 바로 다른 방식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만약 내가 지금 메뉴에 데려갈 선수를 고를 수 있다면 그는 내 첫 번째 선택 가운데 하나다. 확실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나는 그가 뛰는 방식이 좋다. 그는 직선적이고 상대팀을 힘들게 하고 항상 골을 노리며 양발을 잘 쓰고 또한 환상적인 친구로 보인다. 그렇다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아시아 선수 중 이보다 더 좋은 선수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퍼디난드는 박지성보다 손흥민, 손흥민보다 박지성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메뉴의 레전드 퍼디난드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한국의 두 선수의 위대함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흐뭇할 뿐입니다. 확실한 건 축구를 잘 모르더라도 경기장에서 좋아하는 선수가 뛰고 있고 또 골을 넣으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볼 때, 과거 박지성은 전성기 때에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하고 부상도 달고 살아서 그가 선발 출전할지 교체 출전할지는 마치 밀당을 당하듯 애간장을 타며 새벽잠을 자야 했지만, 지금 손흥민은 팀 내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이면서 프리미어리그 11경기 전경기 선발 출전에 거의 풀타임 소화하고 있고 거의 매 경기마다 골을 넣고 있다 보니 지금 같은 어려운 이 시기에 손흥민의 대활약은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거기다 프리미어리그 뿐만이 아닌 다른 대회 경기도 6경기를 출전하여 3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면에서는 손흥민에게 괜히 더 고맙기도 합니다. 누가 더 위대한 선수는 관점에 따라 다를 뿐이니 우리 괜히 힘 빼지 맙시다. 지난 10월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서는 손흥민을 메뉴의 영입 대상이라며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에드 우드워드 메뉴 부회장이 새로운 영입 꿈을 꾸고 있다. 메뉴의 꿈은 솔샤르 감독의 이적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엄청난 마케팅 매력을 자랑하는 1군 계약이다. 그 이름은 손흥민이다. 지난 2주간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증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재능 중 한 명임을 증명했다.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164경기에 나서서 59골을 넣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토트넘이 한국인 21.4%의 지지를 받으며 2위 메뉴를 크게 따돌리고 한국인 최고 인기 구단으로 드러나기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서 메뉴의 이전 인기는 지난 7년간 박지성으로부터 나왔지만 지금은 손흥민이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다. 아시아 시장의 성장을 원하는 메뉴의 경기장 안팎에서 영향력이 큰 손흥민보다 적합한 선수는 없다. 그를 영입할 기회가 온다면 놓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 팬들도 인정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우선 손흥민의 재계약 문제에 있어서 주급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토트넘에 남는 걸 원치 않는 팬들도 많습니다. 주급이 최대가 20만 파운드로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기사들은 메가딜이라고 하는데 손흥민의 능력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다고 느끼고 있고, 그건 토트넘이기에 그런 액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B클럽 메뉴 같은 곳을 간다면 그런 주급일 리가 없습니다. 영국에서도 손흥민을 월드 클래스라고 하고 래시포드는 아니라고 한다면 래시포드는 이미 메뉴에서 20만 파운드를 받고 있습니다. 월드 클래스가 20만 파운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인 상황입니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지난 3월에는 손흥민이 맨시티와 어울린다고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맨체스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일까요? 네. 손흥민이 맨체스터로 갈 수 있는 확률은 그리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손흥민이 한 팀의 B클럽을 만들어버린 핵심 선수로 이름을 날린다면 그 또한 엄청난 역사가 될 테니까요. 이번 시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응원해 봅시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